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 검사들이 집단 퇴정과 관련해가지고 감찰을 지시했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된 배경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명확하게 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한 거 그것만 해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 기피는 형사소송법 18조인가 거기에 아예 규정이 돼 있어요. 권리로 있기 때문에. 권리로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보통은 피해자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피고인 쪽이 하는 거죠, 그냥. 하지만 검찰에서도 재판부 기피 드물지만. 신청을 한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조국 그 수사했을 때 그때 당시 재판부가 그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그때 검찰이 이건 집단 반발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게 2022년 1월에 한번 있었고요. 최근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작년인가? 작년이네요. 작년에 성남 FC 사건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있었는데 맞아요. 뭐냐면은 이제 이 재판이 오래되다 보니까 원래 이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다 지방이나 이제 발령이 된 건데 공소유지는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에서 꼼수를 쓴 게 뭐냐면은 1일 발령을 낸 거예요. 원래 수원지검 소속인데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나 있는데 그 네. 사람을 또 공판할 때는 성남지청으로 발령을 내가지고 하루를 그러니까. 발령 냈다가 네. 또 공판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판사가 보기엔 이건 뭐한 짓이냐 이게. 이건 불법이야. 검사들이 법을 지켜야지 해가지고 야 너 퇴장해. 그냥 하니까 그때 재판부 기피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왔던 적이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은 드물지만은 검사들도 하는 건데 지금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핵심은 연어 술자리 회유. 그렇죠. 이 술자리 회유를 이 재판의 시간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너희들 그 술자리 지금 너희 범죄 감추려는 거 아니야? 말은 안 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핵심이고 퇴정 문제가 있어요. 퇴정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재판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피 여부를 판단을 해요. 대법원까지 갑니다 보통. 네. 판단을 이제 하니까 검사들이 퇴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단된 거니까. 근데 제가 조선일보를 읽어드릴게요. 이거와 관련해서. 네. 검찰에서는 소송 진행이 정지되는 이상 검사들이 퇴정했다고 해서 재판이 방해될 일은 없다. 검찰의 기피 신청이 정당했는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사들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더라도 재판을 마칠 때까지는 법정을 지키는 게 일반적인 만큼 집단 퇴정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조선일보조차도. 네.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중단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판사가 마무리할 때까지 지켜주는 그럼요. 게 상호간의 예의였는데 그거를 이제 깨버리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사실은 일단 재판의 내용이 중요한 건데 아까도 연어 술파티 사건과 관련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와 관련된 겁니다. 이 부분이 위증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쟁점들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이 지금 서울고검의 감찰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 상황에서 유증혐의 재판을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잘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수사팀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의 내용 자체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원지검에 있는 그 검사들의 어제 그 집단 퇴정의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어떤 보면 항의의 메시지를 좀 내고 있거나 아니면 이 재판 자체를 좀 판을 뒤집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바둑 두다가도 실력으로 안 되고 이제 코너에 몰리면 판을 그냥 뒤엎는 방식이 있죠. 그냥 바둑돌을 그냥 다 뒤엎어버린 이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이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어제 한 건데 저는 뭐 기피 신청 검사가 하는 경우 매우 극소수입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네. 기피를 하더라도 기피의 사유가 있죠. 재판정이 뭐 누구랑 뭐 대학 피고인하고 뭐 대학 동문이라든지 어떤 그 관계성에 있어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게 설명을 하고 기피 신청하고 끝내서 절차대로 밟으면 될 일인데 지금 그런 사유가 있나요?
아니 재판정이 소송 지휘하면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걸러서 6명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소송 지휘인 거예요. 그럼요. 재판장이 재량인 겁니다. 아니 그게. 재판장이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자는 대로 해서 그럼 재판 뭐 한 10년 합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송 지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기피라는 걸 갖고 와가지고 신청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퇴정을 하면서 판을 깨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 검사들이 왜 이 지경까지 망가지느냐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고 자꾸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의 자기 사건으로 연관을 시키는데 이 사건은 명확하게 이화영 지사의 위증 사건입니다. 그럼요. 그 거짓말 여부에 대해서 좀 따지고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전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무리 엮으려고 해도 엮이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니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판을 뒤엎고 그 소위 말하는 연어 회유 사건, 연어술 파티 회유 사건 때문에 본인들의 조작 수사를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연시키거나 그 지연시키는 의도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지금 판을 깨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전 당연히 전 직무감찰 필요하다. 대통령이 그것도 못합니까? 저는 그 부분은 당연히 조치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재판이 그러니까 이화영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때 검찰에 연어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서 검찰에서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 위증했잖아라고 해서 국회 지금 이화영이 피고인인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 이제 이거를 소송을 진행하는 그렇습니다. 건데, 근데 외견상으로는 이화영이 피고인인 것 같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검찰이 피고인인 거나 마찬가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이 어떻게 했냐면은 수원지검에서 이화영의 개호한 42명의 교도관을 다 증인을 신청을 한 거예요. 42명을. 42명을. 야, 자,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근데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압축적으로 빠르게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증인이 그렇게 되면 68명인가 돼요. 이거를 다 받아주면은. 64명 정확하게. 64명, 네. 64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5일 동안 64명은 증인의 얘기를 다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 술을 먹었다고 주장한 5월 17일에 개호를 했던 그 근무를 했던 그 교도관 2명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됐어. 이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보이네요. 들어보니까.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피 사유에 진짜로. 해당하지가 않아요. 내용을 들어가 보면 거기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미 법무부 국가기관의 문서는 공신력이 있게 취급을 하잖아요. 법무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다 이미 이거를 감사 보고서를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다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요구 자체가 불합리한 거예요. 그 소송 지휘를 했는데 아니 기피 신청 하는 것도 웃기지만은 그거에다가 자기들이 갑자기 판을 깨고 집단으로 나가버린다? 징부유기죠. 아니, 드러날 것 징부유기죠. 같으니까 본인들 이게 잘못이. 성남 FC 사건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이게 법원이 이제 그 상급심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재판을 4개월 못했습니다. 지금 그럼 어떤 노림수라고 생각이 드느냐? 법관 정기 인사가 내년 2월에 있어요. 그러면 대충 세무를 해보면 대법원까지 가서 다툰다고 했을 때 그 재판부한테 재판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론 그 인사의 결과라는 게 다시 스테이를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바뀐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지연의 배경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얘기를 나쁘게 표현하면 판사 쇼핑을 지금 검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이 가능한데 이 상황에서 검사가 기피 신청을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기피 신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설명이 되고 그럼 검사가 기피 신청할 만하구나. 물론 그런 사례도 거의 없지만 이해가 되는 건데 기피 사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기피 신청해놓고서 왜 갑자기 자기들이 판을 깨고 나가버립니까? 직무유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판정에서 검사가 공판검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이거는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보면은요. 진격의 검사단들 같아요. 진격의 저 검사단들. 진격의 변호사단이 변호인들, 저쪽에 있으면은 이 사건에서는 진격의 검사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뭡니까?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언제까지 그럼 우리는 자 그래서 오늘 이거 비유를 하기를 내란의 본진이 있고 내란의 여진이 있는데 지금 계속 여진 상태가 감지되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 여진인 거예요, 이거는. 막 지진이 세진 않지만
계속 땅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법부 안에서 여러 법정에서 여러 판사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거 기강 바로잡을 책임은요. 이재명 정부와 지금 국회에 있는 겁니다. 상권분립제재하에서 그 두 기간 외에 어디서 이걸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대통령과 국회에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스스로가 결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검찰청에 조사 받으러 갈 때 누가 봐도 친윤 검사장, 친윤 부장검사, 친윤 검사가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고 싶었겠습니까? 본인도 기피 신청하고 싶었겠죠. 갔잖아요. 검찰 절차에 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했죠.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것이고 게다가 이제 그 어제 노웅래 의원의 민주당정 노웅래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 검사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적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드러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강균 판사가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헌법상 절차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하기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제 문제가 돼서 무죄가 됐냐면은 그 돈을 이제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검찰에 따르면은. 근데 준 사람이 이제 박 씨예요. 6천만 원을 줬다는 사람이. 근데 박 씨의 부인의 휴대전화인가? 맞아요. 그거를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증거가 되려고 했으면은 이거를 따로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거를 임의로 했나 뭐 그래가지고 이거를 증거로 쓰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증거 절차 어기면 안 되지라고 해서 무죄가 된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관련된 사건 아실 거예요. 그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까 그 조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보던 과정에 새로운 범죄 혐의라면서 발견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웅래 사건이었죠. 별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외 수사를 할 때는 새로 법원에 압수영장을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정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했던 그 사건으로 압수한 압수물을 가지고 수사를 새로 개시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판사가 이걸 봤을 때는 위법 수집 절차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게 판결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오늘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의 입장을 보니까 뭐 항소하면 된다고 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노웅래 의원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하도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오늘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을 낸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이 기계적 항소의 폐해인 겁니다. 노웅래 의원이 뭐라 그러죠? 머리가 희끗해가지고 1104일 동안 정말 칼로 몸을 애는 그 고통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1심에서 이런 증거에 관련된 불법적인 수집 절차 내지는 증거 조작과 관련된 내용들이 단 한 건이라도 나오면은 그 검사들 다 옷 100개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검찰 정권 뭐 김건희랑 박성재가 서로 얘기한 거 제가 빼고 얘기할게요. 그거 빼고 얘기해도 이재명 사건, 송영길 사건, 노웅래 사건 이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거기다 지금 보니까 저기 누구죠? 그 소위 말해 국정농단 최순실 그쪽도 지금 한동훈 상대로 조작 수사 또 문제 제기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정권을 넘나들면서 정파를 넘나들면서 지금까지 했던 윤석열 머리 한동훈 몸통의 이 수사들은 조작에 대한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항소해서 다퉈라? 그럼 고통을 더 주란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노웅래 의원 무죄를 보면서 네. 이 정도까지 불법 수집과 그 증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면요. 한동훈 장관은 공적 영역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계 은퇴를 해버려야 돼요. 제가 볼 이런 때는. 식의 수사가 사실은 검찰에 남아있는 오랜 관행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제 직접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기업을 명칭은 제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특정 대기업의 수사를 한번 했어요. 압수물을 가져왔어. 근데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일단 수사를 해. 몇 년 쟁여놨다 그거 가지고 또 내사 개시를 또 합니다. 그런 식으로 늘 해왔기 때문에 이런 별건 수사를 하면서도 적법 절차에 위반되는지를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부당함을 지금이라도 털고 일어나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근데 겁니다. 더 심각한 거는 그걸 가지고서 선택적으로 피의자들을 골라서 수사하는 것도 인권 차원에서 문제지만 지금 한동훈 검찰 당시 법무장관 시절에 이 수사들의 여러 건의 문제는 뭐냐면요. 인권 문제 플러스 정치적인 판을 검사들이 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검사가 법복 입고 정치질을 합니까? 심지어 지금 판사들도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이 정치 검찰과 정치 판사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더 참아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안은 너무나도 심각하고 경천동지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정치판을 짠다는 게 노웅래 전 의원도 사실 이 사건으로 해서
컷오프돼서 총선 못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나갔죠. 그때는요 네. 노웅래 의원이 타깃이 아니에요. 노웅래 의원은 1+1이고 이 돈봉투 있잖아요. 부스럭거리 이게 사실 송영길 대표를 맞아요. 잡으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정근 사무총 그렇죠. 총장이 그거잖아요. 결국은 송영길이 사냥감인 네. 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 잡고 있고 한쪽에서 그렇지. 송영길을 잡아야 되는데 없어. 이제 안 나와. 그러니까 야 이거 노웅래 부스락거리는 소리. 한동훈이 국회 나가서도 피사실 얘기했죠. 공표했죠. 그것도 문제지만 돈봉투를 가지고 결국에는 송영길 대표를 엮으려고 했는데 송영길 대표 사건도 1심에서 돈봉투 다 무죄 나왔습니다. 야. 근데 무죄 나와서 1104일 동안에 칼로 몸을 애는 듯한 고통을 줬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이걸 한번 좀 더 고통을 연장해야지. 기계적 제가 항소. 방소해야지. 이거 말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수산이가 지금 네. 더 열받게 하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니, 뭡니까? 지금 속보로 떴거든요. 네. 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 항소 포기. 야, 이걸 항소 포기라네. 야, 진짜로 예. 그러니까 오락가락 한다 이게. 그러니까 야. 이 뭐 사실 기준점이 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구형량에 비춰보면 현저히 낮은 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항소 포기. 일단 항소를 포기했다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의 그 단독적인 판단인지 아니면은 법무부 혹은 이렇게 의사소통 속에서 나온 결과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불씨를 살린다고 한다면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 나경원 의원님의 서울시장 출마에 굉장히 부스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지럽다 진짜. 뭐 이거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은 이제 뭐 대검 예규가 법은 아니지만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2분의 1 이하로 나왔을 때는 항소를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벌금 2,400만 원이 나왔으면은 이거는 항소를 하는 게 맞죠. 맞는 건데 이 국회에서 벌어진 이렇게 서로 다투다가 한 것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이면은 웬만하면은 더 나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뭐 재판부가 판사들이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6년 7개월 걸렸거든요. 1심. 근데 그거에 속내는 판사들이 뭐였냐면은 이런 것 좀 가져오지 말래. 나 선고하기 싫어. 내가 하기 싫어. 이거잖아요. 니들이 지금. 네. 니들이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좀 서로 합의 좀 봐 이거였거든요. 뭐가 됐든 그런데 이것도 아마 검찰도 더 이상 여기에 끌려들지 않겠다 뭐 이런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나 이쪽의 뜻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사안은 근데 저는 뭐 원칙적인 건 저는 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요 사안의 특수성을 이제 하나만 꼽자면 이거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하나의 구성 요건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아예 국회에서 그냥 국회법을 개정해서 이걸 없애는 게 맞지. 아, 선진화법을. 조항은 만들어 놓고 또 처벌을 하려니까 아이 뭐 정치인들끼리 다툰 걸 왜 우리가 또 형사처벌해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그 온도차를 내는 거는 차라리 그럼 저는 법을 다시 바꿔서 과거로 돌아가는 게 더 맞다. 이 규범과 현실의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법부에서도 정치의 사법화 그러다 보면 또 사법의 정치화를 자꾸 촉진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끊어내겠다라는 맞아요. 예, 네. 의지는 있겠으나 요거는 이제 또 형사처벌이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 조금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구체적인 포기의 생각이 배경은 듭니다. 추가적인 자료가 알아는 나오는 봐야 될것 대로 같아요.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